비교과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상대평가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이제 9등급까지가 있어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이렇게 됐다면 현재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미양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를 맞는 A등급의 아이들은 실제로 과거의 상대평가로는 1,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몽창 다 A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로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가 40% 정도까지 육박을 하면서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필을 잘 본 거예요. 막 달달 외워가지고 막 100점도 맞았는데 나중에 성적표 나온 거 보니까 87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93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중1 때 성적은 안 들어가요. 자기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는 뭐 외고를 간다 아니면 자사고를 간다 뭐 어느 뭐 전국고 자사고를 간다 그럴 때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중1 내신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중1 때는 자유학기제에도 충분히 정체성을 파악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2, 3학년 때 내신 들어가니까 시행착오를 충분히 해야죠. 플래너도 세우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전 정말 좋은 어떤 취지라고 좀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비교과는 진로희망사유 200자, 또 교내 수상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들을 기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하느냐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9등급 체제가 상대평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뭔가 쇼부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A등급, B등급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 A등급, B등급 아이들한테 정말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간해서는 사실은 65점 밑으로 받기도 힘들어요. 사실 중학교 시험이. 진짜 완전히 막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 다음에는 어려운데 그러면 그 이상의 이제 85점 이상의 A등급, B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또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과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평가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대입도 그렇고 고입도 그렇고 같은 메커니즘인데 바로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요 학생을 선발할 때 내신으로도 선발하고 뭐 생기부로도 선발하지만 제일 선발하기가 좋은 평가 기준 하나가 논술이라고 다들 대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세요. 논술만큼 아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승전결에 갖춰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논술, 면접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시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대입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어떤 복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십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대입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대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목고 진학하고 상당히 닮아있어서 면접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어떤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중등부 학생들의 76% 정도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7년, 8년 정도의 내용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러기도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학원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고2까지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그 관리 프로그램 보면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겠죠.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못 알아보고 와 정말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될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가 명절에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다닌 것만이 아니라 뭔가 향상이 돼야지 당연히 그렇게까지 보내주실 텐데 일단은 76%의 학생들을 보니까 한 2등급 이상이더라 이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한 3, 4년 정도 이상 다녔던 아이들 보니까 자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 과정까지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숙지를 하는 단계죠. 이때 내신을 보지는 초등학교 때는 안 보지만은 중2 때 이제 결과물이 내신으로 나타나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객관적인 시험 있잖아요. 토셀이나 탭스 같은 시험들, 이 시험들에 아이들을 노출을 시키는 작업이 너무 필요하죠. 제가 한 3, 4주 전에는 예비 고1 간담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중학교 내신이 좋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전교 등수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만 믿으시면 너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객관적인 성적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전국연합 모의평가를 봐서 전국에 있는 50만 명이 한날 한시에 보는 시험에서 정말 몇 등급인지가 나올 텐데, 이거는 상신중학교, 덕산중학교에서 내신이 A등급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미리 아셔야 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저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아이들이 중2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3이 딱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실전 스타일의 어떤 커리큘럼과 교재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3은 완전히 수능 체제로 바뀌어요. 수능과 탭스, 잘하는 탑반 애들은 탭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고2가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2등급 이상인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한 76%가 나오고요. 1등급을 완전히 완성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1이 고1 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고1이 고2 거를, 또 고2는 고3 것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3이 되면 이제 원서를 쓸 때 인서울, 뭐 수학이 또 1등급을 잡아야 되니까 최상위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웃겼던 게, 제가 한 2년 정도 데리고 같이 수업을 했던 그 2학년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제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고등부에. 근데 어느 순간 지난달부터 제가 느꼈던 게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점수가 모의고사도 100점이 나오고, 그리고 이화여고, 그러니까 자율고인데도 내신이 100점이 나왔어요. 뭐냐, 어떻게 100점을 맞냐. 예의상 하나는 틀리고 이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뭐 열심히 한 거죠. 자율고에서 100점 맞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걔가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다녀야겠지? 이제 언제까지 다녀야 돼? 이번 달까지. 그래서 나도 그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아름답게 같이 대학가고 보자. 이런 경우들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너는 고3이 되니까 수학에 올인을 하고 탐구에 올인을 하고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잡는 작업만 하자고 더 이상 오지 말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1, 2년 안에 됐겠어요? 걔가 뭐 여기만 1, 2년 다녔지 중등부 때도 다녔던 아이고 다른 데서도 있었던 아이고 하니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공 로드맵은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조학원의 중등부 목표를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표는 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계가 조금 낯서실 거예요. 다른 학원보다 상당히 레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여주기 식의 레벨 단계를 구축하자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표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1반, 중2반, 중3반의 일반반, 기초부터 일반반까지는 VJ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VJ 1, 2, 3, 4, 5, 6까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배치 받으신 클래스들이 VJ3, VJ4, VJ5 이렇게 아마 배치를 받으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초부터 일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1에서 VJ 1, 중2에서 VJ5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1, 2반은 지금 없어요. 아예 없고 3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1, 2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등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좀 넘어간다, 중1, 2에서 이런 아이들이 좀 점수를 넘어간다라는 아이들이 J탑이라는 반들이 있습니다. J탑반. 여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1학년이나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반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반이라고 보시면 맞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탑반이 있는데, 탑반은 이제 중3 중에 최상위권 아이들, 일반반에 속하지 않는 최상위권 아이들이고요. 대체로는 1, 2학년 때 J탑반이었던 애들이 거의 다 탑반으로 다 이렇게 옮겨 타는 식의 이런 어떤 반의 월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으십니다. 자, 그러면 VJ3부터 VJ6까지는요, 기초 만들고 다지는 작업이 저희 어떤 목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래서 반에서 저희가 이제 레벨업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부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여기를 다니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초연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교재도 알고 있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수법이 어떤지 강사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보다는 좀 덜 불안하겠죠. VJ 뭐 조금 낮은 반에 있다 할지라도. 자, 어찌됐건 이 클래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질문을 통한 독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학교 내신만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만 다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보게 될 시험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 듣보잡 소재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공을 길러야 되거든요. 독해력이.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특별관리 이제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로 쫙 흩어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1개의 반이었을 것을 한 5개 반으로 쪼개지겠죠. 교과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어 도서 인증제입니다. 올해 초에 올해 지금 지난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한 건데요. 초등부에는 영어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딩 캠퍼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오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중등간에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교재들을 다 원서들을 다 이제 구매를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걸 읽어서 어떤 내용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인증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반 J탑과 탑반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생은 실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 베이스라고 하는 내용들이 70%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실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점수를 만들고 다지는 작업이다. 목표가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토셀, 수능, 탭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험들, 이 시험을 통해서 유형학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 도서를 엄청나게 읽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 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베이스인 상태에서 유형별의 어떤 학습의 플랜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이런 학습들이 좀 더 주 목적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논술 수업과 비교과 특별관리는 특히 저희가 J탑반과 탑반 같은 경우는 논술이 아예 디폴트로 필수 시간표를 저희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내문도 아마 그렇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술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제 학원에서는 논술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뭐 진로 희망 사유, 또 자소서 면접 관리, 또 진로 탐색 기간, 자유학 기재 이 모든 것들이 논술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피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도서 인증제와 이제 듣기 동시 통역 어떤 컨텐츠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탑반이나 J탑반. 다 여기 보내고 싶으시죠? 힘들어도 하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중3이 되면은 이제 탑반과 S탑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중1, 2 학생들은요, VJ에서 뭐 3냐, 4냐, 5냐, 6냐 이걸 보시면 되고, J탑반이